화학 선생입니다. 아니 박수 안 쳐주세요. 뭐 제가 뭐 한 게 있어야지 박수를 받죠. 저는 저렇게 준비를 많이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준비를 아주 많이 하셔가지고 분석도 잘 하셨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요번에 그 크리스마스 때 와이프가 옷 좀 사달래가지고 입을 옷이 없다 그래가지고 뭐 플렉스 한번 비싼 거 사줬습니다. 같이 가가지고 롱코트에 무스탕으로 쫙, 와이프는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근데 이쁘다, 처녀때 같다, 입어라. 제가 좀 비싸다, 아니다, 이 가격이면 두 개 살 수 있다, 괜찮다, 입어라, 내 쓰겠다. 사주고 나서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입을 옷이 없대요. 야, 그거 입으면 되지 않냐, 그걸 평소에 어떻게 입냐고, 왜 자꾸 설레발해서 그거 사게 했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장기적인 거 이것도 필요하지만 우선 단기적인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제 수업하고 한 1년 정도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카페 같은 것도 하나 운영하고 이제 유튜브도 시작을 했는데, 아직 이거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도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제 설명이 좀 지겹거나 뭐 들었던 거 또 다시 한다 하면 물리 선생님께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가서 이제 상담하셔도 됩니다. 제 얘기 듣다가 재미없거나 그러시면 나가셔도 돼요. 하나만 아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뭐 화울 같은 게 있다고 해서 뭐 다원에서 그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는 화울을 많이 추천 안 합니다. 다른 학원에서 좀 이 학원은 화울 위주라고 하는데 19년에는 25명만 준비시켰어요. 이게 외부에서까지 온 애들 다 합해서. 막판에 저한테 온 애들도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15명만 딱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화울을 그렇게 꼭 권하는 선생은 아니에요. 15명에서 한 10명 정도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제일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요새는 화울을 좀 많이 안 해다 보니까 대치동에 좀 밀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조금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좀.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전국 최상위반이라고 써놨는데, 뭐 화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정도 합격률은 대치동에서도 안 나와요. 보통 저는 한번 화월 보면 한 80%? 요 정도는 상이 나옵니다. 무조건 다 화월을 시키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께서 이제 뭐 하상우 선생 얘기도 듣고 싶었을 텐데 뭐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보다는 부모님들한테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학생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고 있냐. 아까도 보면 이렇게 막 사진 찍고 계시는 부분들 계시는데, 그 사진 찍는 이유는 많이 알아서 이제 실장님들하고 이제 기싸움 하십니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데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이제 실장님들하고 막 기싸움 하죠. 그거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딱 들을 때는 학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이 어머님이 학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그럼 저는 학생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줘요. 그런데 어머님이 뭔가 전략, 입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대해서 얘기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머니께서 말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학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설명할 게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좀 저하고 맞는 학생이 있는지 그 위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이제 뭐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뭐 어느 학원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안 배웠으니까, 우리가 안 배워서 그렇지, 아빠 닮으면 좀 떨어질 텐데 나 닮았으니까 우리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뭐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빠 닮지만 알면 된다. 근데 실제로 애들은 제가 이제 2학년 여름 때부터 영재 대비반 같은 경우 과학 제일 잘하는 애들을 데리고 공부를 합니다. 그럼 얘네들한테 이제 가리키면 애들이 좀 제대로 안 배운 것 같아요, 선생님. 좀 배운 것 같은데 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좀 답답할 것 같죠? 이 정도면 상위권. 이게 상위권. 선생님 배웠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애들 있어요. 너 그럼 왜 했니? 그러게요. 왜 했을까, 선생님? 시간 낭비를 왜 했을까? 이런 애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게 싫어요. 한 3년 전에 너 이거 왜 했니? 했더니 엄마가 자꾸 살모사 소리 내요. 왜? 엄마 어려워. 해. 엄마 안 하면 안 돼? 엄마가 살모사 소리 내가지고 했대.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좋지만 안 좋은 방법을 택하는 그런 실수는 범하시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이게 배웠는데 효과적이려면 약간 그게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배우는 것보다, 그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께서는 그래도 하면 돼 이렇게 하지만, 학생들은 반대입니다. 되면 해. 그럼 이제 어머님들 어떻게 합니까? 야, 수업 시간에 이런 데 많습니다. 과자 사 먹는 애, 버티면서
그런 선생님들도 계세요. 과자 많이 쌓아놓고 이렇게 먹어가면서 이렇게. 그럼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너 과자 한 봉지 다 먹고,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과자 한 봉지 다 먹고 또 먹으려고 하는 애가 있어요. 진짜요. 한 두 봉지 사와서 한 봉지를 모자르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수업을 듣다가 만약에 과자를 계속 먹었는데 잘 안 돼서 과자 한 봉지가 다 비우고 털어먹고 혓바닥으로 핥아먹으면 그럼 그 수업이 효과적인 거냐 아니면 너한테 어려운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만약에 수업을 듣다가 만약에 재미가 없었으면 뭐 잘 집중이 안 됐을 때 한두 개 먹는다고 생각하면 과자가 수업이 끝났을 때 남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과자를 먹으면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수업을 듣다가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애들이 많아요. 좀 지치고 버티기 힘드니까 과자 엄마가 먹어가면서 해요. 그런 거는 사실은 수업에 그렇게 효과가 있지. 그러니까 무조건 수업 듣는 건 저는 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어머님도 계시는데 초육 때도 좀 많이 와요. 작년 요시기 때 초육들이 한 10명 정도 왔었어요. 초육 때 10명 정도 왔는데 초육 때 요시기 때 뭐 합니까? 케이모 하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한 4주 지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전 끊으라고 했어요. 케이모 상 나올 것 같으면 케이모 하세요. 그럼 화학 까먹지 않습니까, 어머님? 아유, 화학 까먹잖아요, 선생님. 당연히 다 까먹어. 제가 예전에 한 5학년쯤에 굉장히 똑똑한 애가 있었는데 5학년 때 걔를 제가 화학 1을 가르쳤어요. 그다음에 중2 때 다시 봤거든요. 중2 때 다시 봐가지고 야, 너 5학년 때 봤는데 야, 화학은 기억나? 라고 얘기했는데 걔가 저를 뜬금없이 이렇게 딱 보더니 이 선생이 왜 그런 말을 하지? 왜 그랬을까요? 저를 기억을 못하더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기에는 많은 걸 배우잖아요. 많이 까먹게. 뭐든지 다 까먹을 수 있어요. 그거 화학 한 달 배운 걸 그거를 기억하려고 KMO를 그게 아니죠. 집중할 때 집중하고 제 수업이 재밌었으면 KMO 끝나고 다시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업을 가는 거는 저는 원하지 않아요. 화원하고 화투하고 뭐뭐 하고 화월 보면 학원 실장님들은 학원에서 좋은 비전 막 보여주죠. 그건 비전을 보여주는 거지 그게 딱 맞지는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와이프한테 야, 이 옷 좋아. 이거 입어 멋있어. 근데 막상 와이프한테는 맞지 않았던 거예요. 욕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지금. 괜히 그 비싼 거 샀다. 그래서 이게 의미도 있고 수업이 재미가 있어요. 자기한테 좀 맞지가 않으면 이게 수업이 조금 비효율적이에요. 자,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시는 게 뭐 영재 대비반 같은 거 들어갔을 때 우리 애는 화원 화투 했는데 영재 대비반도 잘 안 되고 고등학교가 올라와서 내신도 잘 안 되고 그럼 어머님들이 하는 말이 아니 영재고하고 수능하고 올림피아드하고 이게 다 다르냐? 다르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약간 문제 스타일만 다른 건데 미국 애들께 이게 미올 문제고 얘네들은 한 30년 됐고 저희들은 한 20년 됐는데 화올 스타일하고 미올 스타일을 보면 미국 애들은 약간 지식적인 걸 갖고 탐구적이고 좀 실천적인 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을 내요. 그런데 저희 쪽은 이게 수능 문제인데 수능 문제는 문제 분석해서 국어적인 그렇게 해석하는 그래서 공부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화오를 낼 때 약간 7, 80%는 지식적인 거하고 한 2, 30% 이렇게 이런 것들도 좀 섞어서 내요. 그럼 미국은 좀 다른 이유가 이렇게만 보면 너무 돌대가리 아닌가? 아니, 미국 애들은 1차 시험을 이렇게 보고 2차는 정말 서술형을 봐요. 따로. 2차 서술형 보고 실험도 해요. 그게 정말 진짜 화오의 실력이죠. 근데 저희 나라는 이때부터 수능형 문제를 집어넣는 거예요. 실험이나 서술형은 안 보고 그냥 지식적인 문제 이게 6, 70% 나오고 이런 수능 문제형 이게 화올인데 수능 문제형이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가지고 분석하고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중학생들이 지금 벌써 고등학교 이렇게 문제 분석하는 문제 스타일이 미국 거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다. 요게 그래서 영재학교 서울이 제일 센 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요게 문제가 제일 쉽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과학 문제가 좀 재밌다는 애인데 좀 문제 스타일이 다르죠. 스타일이 다르는 거예요. 뭐 서술하시오, 그리시오, 뭐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선생들은 똑같아요. 아이들 눈에는 달라. 아이들의 눈에는 달라 보이는 이유가 이게 물질의 정의에 대해서 공기가 물질 요게 지금 작년 한국 문제입니다. 작년 한국 문제인데 어머니들 생각에서는 이제 물질의 정의에 대해서
물은 불이 붙지 않는 이유 이런 거를 쓰라고 하면 막연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태풍하고 장마 수업하다 보면 여기 조금 애들한테 필요해서 얘기를 해요. 태풍하고 장마. 야 얘들아 태풍하고 장마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까? 태풍 장마는 다 아니까. 그럼 아이들이 태풍은 배운 거. 태풍은 뭐 저기압이고 뭐 장마는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아 선생님 그게 아니라 태풍하고 장마의 차이점. 뭐 태풍 아니 장마 아니 다 안 돼요. 차이점 서술해봐. 말을 못해요. 그럼 제가 이제 야야 장마 크게 써. 장마가 뭐겠니? 그 몇 명이 아 비가 길게 내리는 건가? 진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야 길게가 말이 되냐? 아 비가 오래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몇 명이 답해요. 그지? 비가 오래 내리는 거지? 그럼 태풍은 뭘까?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비가 짧게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야 그럼 너희들 마법천자문 안 했냐? 여기 어머니도 지금 뭔 말하는지 모르시는 어머니 계시죠? 얘는 비가 길게 오고 얘는 바람이 세게 부는 거죠.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얘기해도 애들은 몰라요. 왜요? 선생님이 그렇게 안 가르쳐요. 태풍하고 장마의 차이점을 얘기해 선생님이 없대요. 그러면 태풍하고 장마의 얘기를 안 해줬는데 그걸 애들이 모르고 있다? 알고 있죠. 태풍하고 장마 모르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생각을 안 하는.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하냐가 중요해요. 저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제주도를 가거든요. 1년에 한 번 제주도 가는데 제가 이제 느낀 게 있습니다. 제주도 딱 가가지고 경치가 좋아서 우와 아들아 바다다 오 멋있다 야 노을 오 멋있다. 그 다음에 제주도 가면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빠 오 멋있어 오 아빠 바위 우와 오 이것만 해. 아 그래서 제가 와이프하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표현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 노을이 좀 곱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더니 저기 둘째가 있는데 귀여움 받으려는 아들 둘이거든요. 둘째는 좀 시기가 많죠. 저한테 이제 아빠한테 이쁨 받으려고 아빠 놀이 고와 무슨 모든 부분 아빠 고와 이제 고와만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선생이 제 생각에는 어떻게 수업 방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이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물은 붙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지만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선생님한테 불을 붙이면 불이 붙을까? 선생님한테 불을 붙이면 왜 붙을까? 귀신이 니네들은 물질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물질이 뭐니? 이런 식의 문답을 많이 해요. 그럼 아이들이 생각을 해보겠죠. 이게 공기가 물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하시 어려울 것 같잖아요. 이게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냥 간단히면 물질은 뭐가 있냐면 질량하고 부피가 있어요. 그럼 질량이 뜬 거 어떻게 하냐? 풍선 있죠? 풍선에 계속 후후 불면 풍선이 점점 어떻게 돼요? 무거워져. 탄성 높게.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그럼 부피 있는 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컵 있죠? 컵 뒤집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물속에 거기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죠. 이게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환기를 시켜줘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아이들아. 그게 아니고 물질이 뭐다 쭉 설명하고 공기도 물질이다. 불이 붙는 조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응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게 한국 문제인데 또 비슷한 거라서 요게 다 아시죠? 초등학교 이제 아니야 유치원 때도 배워요. 아이스크림 만들 때 얼음에 소금 내면 온도가 좀 내려가잖아. 얼음 좀 내림. 이 문제가 뭐냐? 자, 얼음과 소금을 이용해 온도를 낮추도록 조언해 주었다. 이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아이들이 여기서 오답 1번, 2번, 3번, 3번인데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것 같은데? 아이들 이거 어떻게 서술할까요? 얼음에 소금을 넣어서 어는 점이 낮아지는 원리를 설명하시오. 그건 아이들은 얼음에 소금을 넣었기 때문에 어는 점 내림 현상이 일어나서 어는 점이 내려갔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어는 점 내림 현상인데 왜 온도가 낮아졌냐? 그거야 얼음에 소금을 넣었으니까 어는 점 내림 현상이 일어나서 어는 점이 내려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해되시죠? 원리를 안 배우니까 어떻게? 그냥 배운 거 지식적으로 어떻게? 지식적으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아이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게 내신 문제입니다. 내신 문제예요. 그러면 요게 대전 영재고 문제예요.
조금 빈칸이 좀 많은 것뿐이에요. 설명이 좀 없는 것뿐이에요. 자기가 생각을 하게끔. 요게 경기 문제. 문제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아까처럼 어떻게 아까처럼 다 이렇게 주어지고 답을 고르라가 아니고 자기가 생각해서 뭐가 들어갈지, 그죠? 뭐가 들어갈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반복적으로 막 문제 암기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까먹어. 제가 아이들한테 하나 하는 얘기가 자신감을 줍니다. 전 수업 시간에 자신감 많이 줘요. 오늘 10개 배우지? 그럼 내일 몇 개 기억날까? 자신감을 가져라. 10개 내일 다 까먹는다. 그럼 우리는 몇 개 배워야 되겠냐? 20개? 자신감을 가져라. 내일 20개 다 까먹는다. 자신감을 줍니다. 까먹는 거는 니네들은 충분히 까먹는다. 중요한 건 남는 게 중요한 거지. 원리를 알아서 남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항상 얘기해요. 그래서 전 첫째 수업 시간 때 애들한테 얘기해요. 딱 3개만 배우자. 그 다음 주는 몇 개 배울까요? 2개 배웁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다음 주에 뭐 1개 배웁니다. 그 다음 주에 반 개 배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 배운 걸 갖고 응용을 하고 뭔가 더 분석하고 하는 거지. 뭐 철학자 보세요. 데카르트. 생각한다, 존재한다 있잖아요. 그런 명제 하나 갖고도 평생을 바칩니다. 그죠? 뭔가 알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는 게 정확히 아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새는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이들이 이게 20번 문제, 20번 문제, 킬러 문제들 많은 거 아시죠? 좀 길고 어려워요. 근데 요새는 수능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이제는 수능은 안 보겠지만 이게 12번이고 6번입니다. 12번이고 6번이면 그래도 쉬운 2점짜리예요. 6번 2점짜리면 쉬운 거예요. 그죠, 어머님? 그런데도 지문이 길어요. 아이들이 왜요? 읽질 않아. 읽고 해석이 안 돼. 요새 그래서 수능 문제의 특징이 뭐냐? 길어요. 그럼 이렇게 긴 거는 어떻게 개념이? 되게 쉬워요. 왜 그러냐? 저희 때 필기 잘하잖아요. 저희 때도 뭐 이제 필기 막 하면 보통 어떤 애들이 필기는 엄청 잘했는데 야야 좀 필기 좀 빌려줘. 필기 빌려가지고 대충 공부하니까 성적이 더 높을 때도 있어요. 왜? 진짜 재미있게 필기 연습만 하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애들이 필기를 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선생님이 필기 노트를 만들어줘. 그리고 줄까지 쳐줘요. 거기에 별표까지 해줘요. 형광펜. 그럼 아이들은 달달달달 외우고 중요한 것도 이게 중요한 거다 그걸 외워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뭐가 중요한지 찾질 못합니다. 그래서 요새 문제는 좀 이렇게 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요게 중앙대학교 이제 논술인데 P분의 R 다 아시죠? 이건 돌톤의 분합 법칙. 요건 뭐냐면 옛날에는 화원투 물원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능 말고 이제 논구술 볼 때 약간 일반물 일반학이 좀 들어갔어. 왜냐면 일반물 일반학은 그냥 화원투의 심화라고 보시면 돼요. 화원투는 다 잘하니까 이제 심화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요새는 투를 잘 안 하잖아요. 투를 안 하기 때문에 투 내용만 넣어도 논구술이 되는 거예요. 투는 뭐냐? 화원의 심화라고 보시면 돼요. 한 3, 40%는 겹쳐요. 3, 40% 겹치면 겹치는데 심화 과정을 내면 아니 안 배운 거는 뭐 어차피 교육 과정이니까 그 학생 문제니까 요새 논구술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화학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것도 역시 P분의 NRT 비슷한 건데 그 다음 거 보시면 요거 보시면 그 네른스트식해서 이제 전지 화투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아레니우스 식이에요. 요게 논구술 문제예요. 이건 화투하신 분들은 많이 보던 건데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이게 요새는 되게 어려워요. 왜요? 투를 안 하니까. 요게 연세대 문제. 요게 재작년 연세대 문제. 그렇게 농구술 문제가 조금 난이도 많이 나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조금 뭐 빨리 시작하면 더 많이 시작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빠른 선행을 좀 원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보통 어머님들께서 저는 이제 책 읽기를 좀 강조를 하는데 아니 책 읽을 바에는 중등책, 교과서 책 그것도 많이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원 같은 경우를 많이 할게요. 먼저 하는 게 초육 때하고 중1 때하고 중2 때 하는 애들 있잖아요.
초육 때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한번 하자 하는 애들은 어차피 한번 할 건데 대충 이렇게 돼요. 그럼 중1 때 다시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거 했던 건데 또 하겠지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또 안 돼서 중2 때는요. 아, 해도 안 되네. 자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배울 때는 내가 단계적으로 완벽히 뭔가 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번에 제 수업이 좀 어렵다고 소문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하나고 들어간 학생이 요번에 제 수업을 화1을 들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요번 겨울 중3 겨울 끝날 때까지 화1 기본을 들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어렵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서 화원을 쭉 듣고 왔대요. 그래서 제 수업 화원을 딱 듣는데 재밌대요. 그런데 화원 심화도 듣고 화투까지도 들어야 돼서 화원 심화를 동시에 들었어요. 화원 기본이 12주고 화원 심화가 6주예요. 그러니까 화원 심화가 더 먼저 끝났어요. 야, 그럼 심화만 들어 했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기본도 들어야 되겠대요. 재밌대요. 기본이 재밌죠. 심화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 친구는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요번 겨울까지 해서 기본하고 심화 3학년 2학기 때 왔어요. 기본하고 심화 화투를 못 끝낸 게 좀 아쉽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화학을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좀 늦게 와가지고 화투를 좀 못했고 요번에 하나골 들어간 친구예요. 그리고 조금 제 수업이 조금 어렵다고 소문내는 친구가 누구냐면 다른 데서 화원을 한 번 배우고 왔는데도 제 수업을 듣는 거예요. 배우고 왔는데 제 수업 들으니까 그래도 어렵대요. 이러면 제 수업이 어렵다고 소문나요. 근데 보통 제가 가르치면 대부분의 1등은 모든 반 한 보통 20명 정도 돼요. 모든 반의 1등은 대부분 중2. 2번 들었던 3번 들었던 중2, 중3들이 1등입니다. 처음 들었던 중1들이 2등. 그럼 중2, 중3 다른 데서 왔던 애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제 수업이 쉽다고 소문내주는 들은 중1들이에요. 가끔 초육들. 가끔. 작년 같은 경우는 초육들 왔었는데 제가 다 보내고 한 명만 화원시켰어요. 한 명만 화원시켰는데 걔가 1등 했어요. 걔가 은상 나왔어요. 이해되시죠? 걔가 제일 잘했어, 화원.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이렇게 하지 말고 많이 읽으면요. 뭔가 읽었으면 공부를 할 때 이게 그게 아니야? 이게 그게 아니야? 이게 그게 아니야? 연상이 돼. 연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반복적으로 하면 그게 효과가 높진 않습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뭔가 즐겁게 많이 끌고 모아야지 나중에 뭔가 짓는 거지 밑빠진 독에 계속 이렇게 물 붓기는 저는 좀 수업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애는 좀 호기심도 많고 질문도 많다. 우리 애는 똑똑하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영재들 질문 많이 할까요? 많이 할까요? 질문에 조금 유형이 다릅니다. 뭔가 다른 걸 질문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하다 보면 문제 풀이다 보면 이렇게 읽다가 선생님 근거가 뭐예요? 뭔가 문장 해석이 안 되면 질문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죠? 가르쳐줬던 게 잘 생각이 안 나요. 이런 질문을 반복적으로 외우려고 하는 그거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저희가 질문을 많이 하는 건 좀 색다른 질문을 좀 사실 저의 화학 실력은 제가 애들을 가르치는 화학 실력은 저의 고등학교, 대학교 교수님이 잘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저의 화학 실력은 학생들이 가르쳐요. 학생들이 자꾸 선생님 이건 왜 그래요? 이건 왜 그래요? 이건 왜 그래요? 물어본 걸 제가 이거 왜 그럴까? 저도 연구해보고 그걸 알려줬던 건데 요새는 이런 질문을 잘 안 해요. 이건 왜 그래요가 아니라 선생님 좀 답답한 게 문제풀이 할 때 문제 풀어와서 10문제를 풀죠? 그럼 모르는 거 질문하자 하면 어떤 친구는 선생님 3번의 격이 잘 몰라요 이렇게 질문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자 뭘 모르겠니 하면 선생님 2번 4번 6번이요. 무슨 뜻일까요? 선생아 설명해봐라. 난 듣고 있을 테니까 내 머릿속에 남겨줘라. 이렇게 질문. 그 다음에 다시 설명해주면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보통 이해가 안 되면 조금 생각해보다 선생님 안 돼요. 아쉬운 표정을 해야 돼요. 선생님 다시 해봤는데도 안 돼요. 이게 아니라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에? 에? 이해되시겠죠? 공부를 지금 고등학생하고 다른 거예요. 고등학생들은 반복을 해도 돼. 하지만 중학생들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사이즈가
중학생들은 말씀드렸죠. 다 까먹습니다. 다 까먹습니다. 아, 저도 까먹었다니까요. 이 잘생긴 얼굴을.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무조건 질문이 많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건 좀 원하지는 않고요. 필기를 잘 할까요? 우리 애는 꼼꼼해요. 아, 제 말씀은 머리가 똑똑해서 그게 아니고, 머리가 똑똑해서 필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고, 이게 우리 애가 꼼꼼해서 뭐든 잘, 필기도 어떻게 해요? 유형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필기를 요새는 워낙 이게 잘 돼 있잖아요. 저도 교재, 저는 뿌듯한 게, 전 교재 올칼라입니다. 저는 만든다고 하면, 보통 선생님도 보면 흑백에다 이렇게 자료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총천연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 따온 게 아니라 다 칼라로 만들었어요. 만들 바에는 자신 있게. 힘들었습니다. 올 칼라로 만들었습니다. 다 돼 있잖아요. 책에 다 있습니다. 밑줄 치면서 공부할까요? 다 잘 돼 있고 밑줄까지 다 쳐져 있어요. 제 교재도. 그럼 아이들은 뭘 필기할까요? 풀이를 필기. 요새 애들. 왜요? 선생님이 책 있는 내용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뭔가 색다른 문제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풀이를 필기. 그리고 또 뭐예요?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예를 하나 들 거 아니에요. 아까 뭐 태풍 장마처럼. 예를 들죠? 그럼 그 예를 필기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뭔가 그거를 응용해서 알고 이게 아니라 선생님이 알려준 거는 무조건 외운다시.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실력이 자꾸 떨어지고 공부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필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수학 문제 필기하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죠. 어머님도 가르치다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거 보지 마. 보지 말라.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자꾸 보게 돼요. 그리고 선생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가르쳐 달라고 우리 애 잘 안 가르쳐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꾸 가르쳐 주죠. 그게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보면 또 답답한 게 뭐냐면 이게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제가 이제 대학원은 2개가 있습니다. 저는 교육학도 하나 전공을 했는데 이제 학원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나선형은 이게 축이 있고 이제 확대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수학학원 같은 경우에서 뭐 수상하 수원 저는 그거부터 하고 경시를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급하다, 똑똑하다. 수상하 수원 나올 부분 골라서 이거 하면 경시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어머님 지금 초등학교 때 곱하기 몇 학년 때 배우는지 아세요? 나누기 하고? 그럼 더하기는 몇 학년 때 배울까요? 아니에요. 4학년 때 소수점 더하기 배워요. 그죠? 그리고 1학년 때 아마 1학년 때 묶음과 나눔을 배울 거예요. 20개가 있는데 10묶음 10묶음씩 둘로 나누면 몇 묶음 나오니?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더하기만 쭉 배운 거하고 곱하기만 쭉 배운 거하고 뭐가 더 효과적일까요? 이게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는 지식을 어떻게 해요? 더하기 배울 때 분수 더하기가 그러니까 1학년 때 더하기 한다고 분수 더하기 소수점 더하기 이렇게 배우지는 않잖아요. 내가 공부를 배울 땐 이게 축을 좀 쌓아야 돼. 그래서 저는 항상 저한테 상담하는 어머님한테 수상하 수원 탄탄히 하고 경시해라. 화원 화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재 대비 들어가라. 영재 대비하면 화원 화투 나올 부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영재 대비도 되고 다 된대요.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학 한 사람들이 왜 교육과정을 고등학교 거를 그렇게 만들겠어요? 필요한 것만 하면 넣지. 쓸모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야지 좋다는 건 제가 아니라 교육학 한 사람들이 교육과정을 만든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 아이들의 수준이 달라요. 초등학교 때는 있잖아요. 누가 제일 똑똑하냐? 팔 높이 들은 애. 곁털 보이도록 팔 쳐요! 목소리 크게.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오래 야, 너 그거 아직도 기억나? 초등학생인데 수학 가르쳐줬는데 아직도 기억나서 아직도 풀어요. 기초적인 거.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개념에 좀 이해하고 조금 호기심, 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에서 응용 분석 확대 심화가 돼야 되는데 조금 지금 상위권 애들은 이제 여기가 이제 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머물 거냐, 여기에서 머물 거냐, 여기까지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부원장님은 너무 얘기 잘해 주셨는데 재수생 80%입니다.
의대. 일반고 가가지고 의대 가면 되겠지. 80%. 이거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쉽게 하면 되겠지. 쉽지 않습니다. 80%. 그 다음에 스카이 정시 60%.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들 생각에서는 의대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대 생각을 말고 우선 우리 애가 수상화 수원 잘 되는지 물론 화원이 잘 되는지 갖고 실장님하고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야지 우리의 의대 갈 거예요. 그 계획은 조금 나중에 마음속에 갖고 계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이 이제 할 건데 이건 문이과 공통이라서 난이도가 많이 쉬울 거예요. 이건 쉬워요. 그러면 이제 고2 일반 선택할 때 물화생지 원인데 아마도 이때는 이제 내신 위주로 돌 거고 이때 아마도 내신 위주 하면서 통합과학 내용을 하실 거예요. 수능이 나오니까 그것도 다시 복습 안 해주면 안 되겠죠. 따라서 통합과학 내용은 되게 쉬울 거예요. 상위권에 다시 하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진로 선택할 때는 이제 전공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면접이나 농구술에 필요한 게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업 방식은 이런 거예요. 주결표 어머님들 화학 하신 분들 있으겠죠? 저는 주결표를 여태까지 20년간 가르치면서 깜짝 놀라야 되는데 20년간이나 한 3, 4년 된 선생님 아니 깜짝 놀랄 타이밍인데 제가 20년간 가르치면서 저는 주결표를 한 번도 외우게 한 적이 없어요. 일반 화학을 뭐 합격생을 가르쳐도 합격자반 있죠? 합격자반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특목고 2학년 세종과고 뭐 이런 애들 내신 가르치면서도 주결표를 외우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수소가 여기 있고 우라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저는 애들한테 뭘 가르칠까요? 우주에 제일 많은 게 뭘까? 그럼 우라늄으로 왜 핵분열을 할까? 이게 제일 많이 뭉친 거예요. 지구상에서. 그럼 이 기준이 뭘까? 이 기준은 많이 뭉친 순이에요. 이 기준을 먼저 알려줘요. 우주에는 얘가 제일 많고 얘가 지구상에서는 제일 많이 뭉치네요. 그럼 우주에서는 이렇게 흘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수의 1배 풍탄 73분의 이렇게 외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 구구단 저도 마치 똑같습니다. 애기 태어났을 때 한 살 지나가니까 야 이거 걸어야 되는데 빨리 걸으면 좋아요. 빨리 걸은다고 뭐 마라톤 선수예요, 어머니?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은 빨리 걷기를 원하잖아요. 이것도 빨리 외우면 좋겠지만 사실 어차피 다 알고. 저하고 화원 화투한 애들은 다 알겠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럼 리튬 자동차 배터리를 리튬 왜 쓰니? 야 봐봐 얘도 좀 어떨 거 아니야? 가벼워. 배터리 소재로서 제일 가벼워. 그러면 탄소 뭐 이게 원자량 기준 탄소 아시죠? 탄소 왜 쓰실 거? 탄소가 기준인 것 같아요? 아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사람 몸 중에서 물 빼고 제일 많은 게 뭘까? 바로 나옵니다. 사람 몸에 물 빼고 뭐가 제일 많겠어요? 예. 그럼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니? 이렇게 자기가 얘가 기준이고 자동차 배터리 얘를 왜 쓰고 우주에 뭐가 제일 많고 핵분열을 이렇게 원리를 하면 외우는 게 좀 덜해져. 제 수업도 외우는 건 있죠. 그게 없다는 것처럼 느끼게끔 애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 수업은 지금도 보면 약간 설명의 스타일이 다른 게 저는 오늘 수업하고 나서 오늘 설명회 듣고 나서 하나라도 기억하시면 하나라도 화학 선생 멋있더라 이런 거 말고 하나라도 기억하면 되지 이거 설명해요 다른 데 가면 다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해요. 남는 게 있으실 거예요. 뭐가 남냐가 오늘 제일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좀 많이 들어요. 이렇게 예를 드는데 이 예까지 다 외워서 필기하려고 하는 애들은 제 수업이 좀 어려워요. 너무 많이 얘기해 준대요. 그냥 예로서 비슷한 거구나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 알려줬는데 얘까지면은 그 친구는 어떻게 해요? 더 쉬우라고 예를 들었는데 두 개를 외워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약간 화올 문제 요렇게 아까 단답형 문제 말고 저는 수능 문제도 약간 냅니다. 약간 제 수업 듣는 애는 좀 머리가 된다고 생각해서 약간 문제 분석 능력을 조금 원합니다. 응용. 그 다음에 반복 심화보다는 저는 아이들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사람 몸은 태우면 불이 날까? 그럼 나무는 왜 불이 나지? 화학에서 화자가 무슨 화니?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애들한테 화학의 화자 무슨 화자라 물어보세요. 뭐라고 할까요? 불화자라고 합니다.
대부분 불화자라고 합니다. 화가 무슨 화자인지도 모르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화학의 화자가 뭐다 이런 걸 얘기해 주면서 저는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 자랑을 많이 했는데 제가 잘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다 잘못 가르쳐요. 제가 맞는 게 뭐냐면 이쪽이 학습량이 좀 많아지는 쪽이고요. 이쪽이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데 저도 요쪽 위주로 좀 수업을 했는데 이것도 전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요게 재밌더라고요. 요게 재미있어서 요 위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좀 덜 벌었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사실 3, 4등급을 지금 9등급제에서 3, 4등급을 잘 가리키는 사람. 그러면 3, 4등급, 1, 2등급 된 애들이 있고, 그지? 5, 6등급이, 그런데 저는 1, 2등급을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좀 덜 벌리죠. 근데 저는 이게 수업이 재밌어서 여기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옛날에 농구술부터 시작했어요. 농구술 시작하다가, 여기가 더 재밌어서 이쪽으로 온 건데, 아까 말씀했지만 내신 같은 경우에, 중학교 때 A 맞으면 많은 경우 40% 줍니다. 많은 경우 40% 주면 어느 정도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B등급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 지금 A 맞았다고 보통 목동 지역은 30, 대치는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한 40%까지 줍니다. 그럼 걔네들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무조건 다 잘한다?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1등급 상하, 2등급 상하, 3등급 상하 이렇게 나눴는데 그러니까 20명 기준 했을 때 초육대 와두되는 애들은 1등. 요 정도는 초육대부터 제 수업 들어도 돼요. 더 잘할 수 있어요. 뭐 한 10% 정도면 중1 때 처음 오면 되고요. 초육 때 다른 데서 재수강하겠다. 그럼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2등급 정도면은 중2, 중3 때더라도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사실 3등급 요 비나우치들은 사실은 물원화원보단 국영수가 더 급한 거 아시죠? 이게 더 급합니다. 그럼 여기 요 친구들은 국어 수학만 해도 됩니다. 국어 수학. 점점 밑으로 갈수록 수학해야지 과학할 때가 아닙니다. 저희 첫째 아들. 이거는 아이가 할 일이 아니죠. 이거 아빠가 할 일입니다. 건물 필요합니다. 근데 한 놈이 더 걱정입니다. 건물 안 됩니다. 건물 있어도 말아먹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결혼을 잘해요. 건물 줘도 그죠? 얘네들은 사리분별 잘하는 마누라를 잘,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결혼 잘해. 너는 그게 인생의 좌우된다. 공부 필요 없다. 저는 아들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결혼이 너한테는 더 중요한 거다, 인생. 그죠? 어머님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죠? 그래서 제 수업은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요게 좀 잘 안 맞고요. 3등급도 조금 노력하는 친구들한테 맞춰서 여기에 화원을 맞춰서 수업을 해요. 그러면 무조건 다 안 가고요. 화원 심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을 좀 쉽게 하는 편이에요. 12주. 18주 과정인데 좀 쉽게. 여기는 이제 화원 심화는 요 정도까지. 상위 한 15%. 그 다음에 화투는 사실은 여기까지 10% 정도까지 할 수 있게끔 하고요. 화울은 여기에서 상 타고 싶은 애들만. 상 타고 싶은 애들. 난 상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상 타고 싶은 애. 그럼 제가 만들어줘요. 화울상 만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화울상 나오려면 만약에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너 일주일에 5일 매일 하면 상 나와. 근데 매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수학하고 물리학 해야죠. 그래서 화울은 상 만들기 쉽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문제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보시면 요 화원 같은 경우는 1, 2등급을 목표로 해서요. 3학년 여름까지 일반고 애들은 여기까지 끝내면 돼요. 일반고 준비한다면 3학년 여름까지라서 지금 중1, 중2 애들이 걱정할 거는 없어요. 일반고를 갈 거라고 하면. 근데 화원 심화는 조금 이제 1등급을 목표로 해서 하는 거죠. 역시 일반고는 이제 겨울까지 끝내면 되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화투 기본인데 화투를 할 때 영재반 대비반이 있는데 아까 화원하고 화투면 화투가 화원하고 좀 연결됐댔잖아요. 한 8주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대비반은 한 4주까지 가요. 그러면 의대 준비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다 가요. 왜냐면 영재고 과거 대비는 2학년 여름 때 여기 화투가 끝나요, 보통. 그럼 1년 동안 다시 물원투, 화원투, 생원투, 지원투까지 해요. 그런데 의대 준비하는 애들은 없잖아요. 그리고 투도 뭔가 정해야 되잖아요. 보통 화원투, 생원투예요. 화투, 투는. 그렇기 때문에 의대하는 애들이 오히려 이게 더 길게 가야 됩니다.
이게 어머님들이 좀 잘못 아시고 있는 게 물원 화원한 다음에 물투와 투, 우리는 의대 갈 거라서 투는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재고 애들은 2학년 여름 때까지 끝내고 다시 물원 투와 투를 할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의대 준비한 애들은 없어요. 다시 물원 투와 투가 끝이에요. 그러면 화투까지는 한 번 보는 게 필요해요. 복습 차원으로. 의대 갈 애들은 화원을 2번 하는 게 바보예요. 그거는 일반고 애들이 화원 2번 복습하는 거고 의대 갈 애들은 어차피 투도 해야 되고 복습도 해야 되니까 화투로 넘어가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 하는 거는 1, 2학년 내신 대비 저희가 수상하, 수원, 수투 가면서 미분적분 하면서 수원투 심화까지 가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 애들 있죠. 그러니까 미분적분 가는데 수원투도 미분적분 왜 가는 거예요? 수원투로 완벽히 돼 있으니까. 그죠? 완벽히 돼 있는 애들 가는 것처럼 요건 특목 내신을 원하는 애들. 뭐 의대는 우리 애가 진짜 될 것 같다. 면접 농구수까지 생각하겠다. 이런 애들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면 10% 정도는 이런 애들이 진짜 초육대 와도 쉽대요. 재밌대요. 이런 애들은 초육대 와도 진짜 재밌어 합니다. 여기도 괜찮습니다. 20%. 30% 할만하다. 40% 조금 어려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돼요. 다른 데서 배웠는데도 와 어렵다. 다른 애들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제 수업은 좀 30%에서 20, 30%에 맞춰서 수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저희 애들까지 꼼꼼히 다 사오고 제가 능력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잘 맞지를 못해요. 고기를 잘 못 가르쳐요. 그래서 제 수업을 꼭 보내야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황선우하고 요새 잘하는 애들 한 서너 명 있잖아요. 수영. 그럼 얘네들 수영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수영할까요? 아닙니다. 얘네들 해외 전지훈련 가요. 왜 전지훈련 가죠? 걔네들하고 같이 해봐요. 걔네들하고 같이 훈련을 해봐야지 느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업할 때 맨날 하는 거하고 곱다 표현이 다른 것처럼 맨날 똑같은 데서 수영을 하면 실력이 안 늘어요. 얘가 지금 46.86인데 얘 이제 세계 신기록 얘가 요게 박태환 다음으로 이제 황선우 젊잖아요. 참네. 얘보다 한 살 어린 애가 있죠. 누구죠? 루마니아 포포비치 있죠. 한 살 어린. 얘가 세계 신기록 포포비치. 짜증납니다. 그럼 걔네들하고 얘가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해외 전지훈련에서 그런 친구들 만나서 같이 어울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수업에 올 학생들은 저희가 이제 수능 1등급이 88점입니다. 2024 88점. 그럼 2등급 나왔던 친구들이 뭐 84, 85 이렇게 나왔겠죠. 그럼 그 친구들이 만약에 1년 재수하면 90점, 100점 맞을까요? 아니, 한두 문제 더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학원에서 있다가 저한테 수업을 들으면 제가 뭐 완벽히 아니에요. 제 수업을 들으면 화월 작년 화월상 애가 뭐 동상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화월 턱걸이로 안 나올 애들이 저는 화월 턱걸이로 나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화월 한 상 정도는 등급 정도는 올려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화학을 재밌게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근데 화학이 저한테 와서도 재미없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하고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는 이게 뭐 장기, 단기, 뭐 내신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많이 알아서 뭐 다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화원부터 할 때 영재고 과학고는 먼저 물원부터 들어가요. 의치하는 이제 화원부터 들어가요. 그런데 보통 애매하니까 물화원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가 물화원이 아닌 것 같다. 그럼 통합과학부터 먼저 들어가요. 통합과학 된 다음에 물원 화원이에요. 보통 그래서 요새는 물원, 화원, 생원 이렇게 가요. 물원, 화원, 생원, 물원 이렇게 가요. 그런데 우리 애가 좀 빠르다. 보통 초육이나 중1 때부터 시작한 애들은 물원 투 화원 투 가도 시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중1인 경우에는 물원 또는 화원 가고 나서 고민하셔야 돼요. 얘가 좀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생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조금 대치동보다 느린 건 아시죠? 대치동은 지금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다원에서 생원 수업이 열립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생원 수업 같은 경우는 수요자가 있어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지금 대치 같은 경우는 물원하고 화원하고 바로 생원 수업은 반드시 열려요. 근데 여기는 어머님들이 요청이 많지 않으세요. 왜? 그냥 물원한 다음에 물투하고 화원하고 화투하고. 왜요? 학원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저는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화원 기본했는데 애가 어렵다. 제 수업 듣고. 화원 기본했는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원을 하든가 물원을 해야죠. 왜 화투? 화원 심화도 안 가도. 이해되시겠죠? 어차피 고등학교에서는 물원, 화원, 생원은 내신 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목표로 우선은 가는데 우리 애가 물원, 화원을 너무 잘하면 그때 투를 생각하세요. 물원, 화원도 잘 안 되는데 우리 애 투 어떻게 해요? 우리 심화 어떻게 해요? 그냥 물원, 화원, 생원으로 가세요. 그것도 안 될 것 같다? 통과하세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통합과학이 잘 되는 애들은 그냥 화원. 이거 잘 될 것 같으면 그냥 화원 가도 돼요. 화원이 대부분 다 포함합니다. 화원이 대부분 다 포함되고요. 그래서 통합과학을 건너뛰는 애들은 제 생각에는 중1 때 수상하는 띄는 친구. 중1 때 수상하는 띄는 친구들은 통합과학을 안 해요. 근데 중1 때 수상도 떼기 힘들다. 통과하셔야 됩니다. 중1 때 수상도 떼기 힘들다.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중1 때 수상하는 기본으로 뛸 수 있다 해야지 통과 뛰고 화원 가는 거예요. 그럼 화원에서 화투 가는 애들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연결이 돼요. 뭐다? 의대나 영재고다, 과고다. 이쪽이 투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생원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생원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 일반학은 어느 때 간다? 화원 투 복습 차원. 이거를 화원으로 복습하고 화투로 복습하면 그것도 바보입니다. 일반학으로 복습해야지 그게 공부가 되는 거지 똑같은 거 복습하면 아예 재미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연결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재고 아까 과거 기출범위 이게 중요해요. 의대는 14주 한번 화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얘네들은 중3 때까지. 중3 때까지 화투를 한번 해야 되고요. 그러면 영재고 과거 애들은요. 이게 중2 여름방학 때까지. 중2 여름방학 때 9월 첫째 주쯤에 보통 9월 첫째 주 2학년 2학기 그때 영재대회를 만듭니다. 이게 화원 심화라고 보시면 돼요. 화원만 해내고 여기까지 하면 다르겠죠. 화오라고 하는 애들은 확실히 잘해요. 화오를 안 해더라도 여기까지는 하고 오는 게 좋아. 과거는요. 보통 겨울 때 생겨요. 겨울 때까지 화투에 4주 정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화올 수상률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3분의 2 정도가 수상을 해요. 아니 이거 잘못 썼네. 아니 잘못 썼나? 3분의 1입니다. 죄송합니다.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그럼 3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학원들에서 우리 학원에 상 나왔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10명 준비하면 원래 몇 명 나와야 되는 거예요? 3명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랑스럽게 하는 건 우리가 애들을 모집했는데 잘하는 애도 오고 못하는 애도 와가지고 그냥 가르쳤더니 3명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명 중에 아까 15명 중에 10명 나왔댔잖아요. 안 좋은 실적이에요. 이해되세요? 저는 10명 중에 한 5명 나와도 안 좋은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저는 10명 중에 6.7명이 나온 셈이죠. 10명 중에 6.7명인데 안 좋게 나온 거예요. 많이 나오면 10명 중에 8, 9명이 나와야지 그게 경시 선생님. 왜요? 허수들이 있으니까. 근데 대치동들은 3명 중에 대치동이 3명에 1명이 나와요. 3명에 1명 이상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3명에서 1명 이하가 나와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10명 물어보셔야 돼요. 더 많아요, 저보다. 다른 수학 잘 가르치는 학원 가면 아마 올해 화올 한 3, 40명 볼 거예요. 근데 화올 실적은 제가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전원체에 비해서 몇 명이 나오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정답률도 마찬가지로 이제 3분의 2 정도만 맞으면 돼요. 완벽히 기억하는 내신 문제 아닙니다. 완벽히 기억하는 내신 문제 아니에요. 정확히 기억하는 것만 맞춰도 충분합니다. 뭐 많은 것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화원 기본할 때는 좀 재밌게 하고 화원 심화는 이제 좀 될 만한 애들 1등급짜리. 그다음에 화투는 이제 문제 응용력 가르치고 요건 좀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어머님들이 이제 제 수업을 선택하실 때 저는 뭐 수학 잘 가르치는 학원 있죠. 과거 못 가르치는 학원. 또 이제 좀 재밌게 가르치고 진도 빠른데 뭔가 좀 그런 학원도 있어요. 좀 뭔가 부실한 학원, 뭐 실험 많이 하는 학원. 그런 데서 저 물원화원 좀 배웠어요라는 어머님들 중에서 약간 우리 애가 상위 10%다. 그런 친구들은 저한테 오셔서 수업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한번 들었는데 재미없다. 그럼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뭐 환불해 드릴게요. 상위 10%인데 제 수업을 재미없게 듣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애들은 저한테 보내시고요. 초육 중1 때. 근데 우리 애가 상위권 10% 20% 넘어갔다.
그러면 한 뭐 3, 40%다. 요거 같은 경우는 중1, 중2 때 보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애가 50%, 60% 아빠 닮았다. 나 닮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5, 60%는 저하고 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수업하다가 조금 뭔가 진도가 안 맞다. 그럼 끊으셔도 돼요. 제 가정은 18주, 12주, 6주 화원 기본 18주하고 14주, 32주기 때문에 한 3분의 2년? 3분의 2년 정도면 화원투가 다 끝나는 스케줄이에요. 암기는 거의 없고요. 필기도 거의 없어요. 그냥 즐겁게 웃다 가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기 뒤에서 따로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